네, 강프로입니다. 자, 테크윙 봅니다. 자, 테크윙이 오늘 9.6% 상승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자, 근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건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느냐. 자, 매출 77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면 40억 1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실적 증가폭이 매출 기준으로 볼륨이 그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절 연휴 기간 때 뭐가 나왔죠? 그쵸? 요 내용 나왔잖아요. 요 내용. 그쵸? 장중에 8% 빠진 날 9월 19일 날. 이때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반도체 겨울이 온다. 레거시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때 제가 명절 때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명절 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이거 아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 이거 아니다. 이거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진행했었던 사이클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 재고 부담이 없다. HBM은 특히나 AI 반도체는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주문 제작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내용 보면 뭡니까? 25년도 거 완판, 26년도 것도 완판, 재고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나왔었던 그 악재는 뭡니까? 재고에 대한 부담이에요.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때는 정말 영업이익 기준에서 막 40% 50%씩 나오던 게 하이닉스인데 꺾이기 시작하면 적자를 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장비주인 테크인 같은, 그렇죠, 후공정 장비주인 테크인 같은 종목군들은 당연히 실적이 꺾일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 사이클화 되어서 움직였었던 게 한국 시장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마이크론보다 훨씬 큰 하이닉스, 아니 그냥 생산 설비 자체가 2배, 아니 그냥 이걸 어느 정도까지 비교가 가능하냐면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에 비하면 하이닉스가 마트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론은 그냥 동네 편의점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자, 그럼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렇게 매출 기준에서 2배 정도의 성장세가 나왔다면 하이닉스 어떨까요? 이거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게 하이닉스니까. 물론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론에도 쿼를 줬죠. 근데 쿼를 주기는 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쵸? 지금 앞으로 나올 블랙웰, 그리고 지금 호퍼, 이쪽에는 전부 다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지금 HBM 시대가 오면서 뭐가 발생했느냐? 후공정 업체들, 그쵸? 여기 테크윙이나 한미반도체처럼 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7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하락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왔어요. 50%가 빠져버렸어요. 이런 정도까지 안 나와도 되는데,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 어때요? 전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겨울이 온대, 겨울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때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제가 그랬다. 그쵸? 즉 어떤 뭐 증권사에서, 뭐 유수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다 맞는 건 아니고요. 실제 실적을 확인해 본다면, 그쵸? 그런 상황에 딱 그 맞물려서 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체적으로 다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라고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은 싸다. 여기서 곱하기 2를 잡더라도 3조인데 3조 정도를 잡더라도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싼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고, 마이크론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움직인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마이크론의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테크윙의 앞으로의 전망치까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왜? 후공정 업체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이거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선단 공정으로 인해서 뭐 미세화 공정 쭉 낮춰갈 만큼 낮춰갔는데 지금 0.02 나노미크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후공정으로 인한 성능 개선 폭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비용 대비 효율 자체가. 그쵸?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 보고 매매하는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야 되는 부분이, 그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과정,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달에 유한양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 다 함께 매매를 하고 있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9월 초 지금까지도 바이오 강하죠. 지금은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약간 주춤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월등히 강했었던 게 바이오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매매한 이유, HK 이노엔 지금까지도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왜 매매를 하느냐? 자, 정확히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든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 놓고 시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VT입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이고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화면인데, 어때요? VT나 이런 거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매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그쵸? 기법에 대한 부분을 모두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의 특성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마이크론까지도 왜 지금 실적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느냐, 실적을 봤더니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지. 지금 실적 좋은데 뭐가 나와요? 실적이 좋은데 올라간다? 이게 반만 맞고 반이 틀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테크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23년도부터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실적을 보잖아요. 하이닉스 실적 볼게요.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SK 하이닉스의 실적 4분기 실적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23년도에 100%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100% 올랐어요. 그런 시장이 지나왔다고요. 근데 왜 100% 올랐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아까 전에 보셨던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등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상승하는 구간별로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제가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황 관련된 내용,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오늘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9월 26일 마감, 이 내용에는 철저하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절대 보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봤을 때 내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 가격을 보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테크윙을 보면 앞으로 후공정에 대한 부분은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마이크론의 실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AI 빅테크 기업들이 발언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 즉, 여기서 뒤처지면 끝이다. 간판 내려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시세에 대한 부분은 빠진 구간에서 가격까지 확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보시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절대 보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